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금순입니다. 오늘 교육 강의 내용은요. 우리 아기가 아팠을 때 어느 타임에 병원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기 사정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아기 아픈 걸 파악하려면 정말 쉬워요. 우리 신체 몸에 있는 구멍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우리가 구멍을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머리서부터 쭉 한번 훑어볼게요. 구멍이 뭐 있는지. 눈샘 있죠? 눈 있는 구멍 있죠? 눈샘. 그리고 두 번째는 구멍만 찾아가시면 돼요. 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어머님, 초보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잘 가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걸 조금 빼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상담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조금 다른 전문가 선생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류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귓구멍 있죠? 귀. 네 번째는 입.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구멍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도. 소변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도가 있으니까 대변이 나오는 항문이 있겠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질. A가 나오는 문, 질. 이제 이건 여자에게만 있는 거.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이거를 잘 못 찾아요. 사실 우리가 머리서부터 이제 쭉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빠뜨린 게 뭐냐면 대처. 이거는 이제 신생아 2, 3개월 된 애기한테 봐야 되겠죠. 영아 아이들 초기 때.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배꼽. 배꼽도 구멍이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물질이 나오잖아요. 배꼽. 생각보다 많죠. 자, 지금 이 구멍에 문제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뭐로 나타나면 열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무서운 거죠. 열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아기의 기초 체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기초 체온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기초 체온을 어떻게 알고 할 건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훑어볼게요. 자, 눈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뭐가 끼겠어요? 눈곱이 끼겠죠. 이제 이 눈곱 끼는 거를 어머님이 파악할 때 오늘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3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문제 있다 해서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눈곱 끼는 게 엄마가 봤다면 눈곱이 꼈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눈곱이 어때요? 심해졌어. 그러면 진행형이죠. 그러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날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체크해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이거를 먼저 결정하기 전에 어제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는 눈곱이 조금 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제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럼 이제 3일은 어머님이 지켜봐야 돼. 그 다음날 보니까 이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계속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생아 안과라던가 병원 가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때는 좀 심해진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여기 또 가라앉아졌어요. 그럼 병원 갈 필요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어제 애기가 코가 질질 흘러요. 콧물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심해졌어.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더 심해졌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애기가 재채기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 나오는 거하고 기침하는 건 달라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기침 횟수가 콧물이 나오면서 또는 콧물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간간히 기침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계속 기침이 자주 하는 것 같아. 얘가 혹시 감기 걸리지 않았나? 아니면 호흡기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가서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쌕쌕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러면 좀 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 기침이라던가 콧물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해지지 않고 좀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겨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콧물, 분비물,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을 비교해서 잘 판단해서 병원 가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 귀. 제가 아까 마지막에 구멍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뭐가 생긴다고 했죠? 아이들이 열이 든다고 했죠? 자, 여기 귀에 있는 이물질 어머니 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중이염은 어때요? 열이 떠요. 그래서 귀는 우리가 볼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귀에 문제가 생기면 열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중이염이죠. 자, 그러면 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입도 뭔가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토죠? 토하는 거. 자, 아기가 그냥 살짝 적당히 개었는데 이 토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 같아요. 토하는 것 같아. 왈칵 오늘 한 번 토했는데 그 다음날 두세 번 토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토했을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영아산통 쪽으로 불편해서 가스차서 토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어디가 진짜 아파서 토하는지는 분명히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일단 영아산통 아이들 같은 경우 먹으면서 토해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증상적으로 아픈 아이들, 토하는 아이들은 자꾸 처져요. 그리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먹는 욕구도 조금씩 줄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이제 열이 뜨기도 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장염. 그래서 보통 장염은 토하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밑에 쭉쭉쭉쭉 대변으로 흘러내려 버린다거나 해서 이런 증상적인 게 심해졌을 경우 모든 아이들은 뭐가 뜬다고 했죠? 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뜨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나오는 이물질을 잘 관찰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도. 요즘에 의외로 요도염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저귀 같은 게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이들 피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요도염이 생기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요도, 생식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제, 오늘, 내일 그 생식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욕시킬 때라던가 기저귀 갈 때. 아기의 생식기, 여자든 남자든 어제 봤더니 조금 빨개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날. 근데 그게 더 빨개지는 것 같아. 점점 빨개지는 게 심해지네? 더 범위가 커지네? 그럼 또 그 다음날 봤을 때, 이게 점점 커져. 이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뭐가 뜨겠어요? 열이 떠. 이게 요도염이죠. 그러면 열이 뜨기 전에 그 심해지는 과정을 엄마가 지켜봤기 때문에 미리 어머니 병원 가서 관리하게 되면 적당한 소독이라든가 적당한 처치로도 아기가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잘 넘길 수 있겠죠. 초기 때 잘 발견하게 되면.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항문. 우리가 항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그 장염기에 있는 토하고 지리는 걸 설명했지만 이 항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아산통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견딜 수 있는 영아산통은 약간 좀 발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배 마사지 해주고 어머님이 조금 너무 자주 수시로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 간격을 두면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거 챙겨서 잘 먹여주면 이런 배앓이 같은 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항문이 헐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진물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그게 났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 진물 나는 그 부위에서 우리가 대변이 자꾸 묻어나면은 어떤 오염균이 묻기 때문에 그 염증이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문 주위의 발진 여부가 점점 하루하루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진물이 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는 병원을 가서 체크를 해서 연고라든가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항문이 이렇게 헐어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는 드문데, 정말 어머님이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낫겠지, 발진이니까 이렇게 넘겨다가 정말 이 엉덩이 이 부위 있죠. 그 항문 주위가 아니라 이 엉덩이까지 그냥 빨개져가지고
결국에는 항생제 요법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피부 살성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번지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오늘, 내일 3일을 잘 지켜보시고 뭔가 진행형이 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빨리 가서 체크해 보시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지켜봐야 되겠죠. 7번째 질은 이제 여성 아이를 두는 어머님한테 속하겠죠. 우리가 질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예민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 우리가 어른들도 보시면 우리가 좀 생리대를 오래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옷을 너무 깎인 옷을 입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사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습해져서 질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신생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모체 형성으로 그거를 가지고 나와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기들도 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시중에는 이제 아기의 그런 질의 산도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세정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이런 질 쪽에 우리가 목욕시킬 때 하얗게 끼는 게 점점 좀 심해지고 있다거나 근데 만약에 점점 심해지는 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아기 자체의 산도가 잘 지켜져서 그거를 자생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비율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기들도 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얀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캔디다균이라는 곰팡이균의 일종인데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번지는 느낌이 든다면 꼭 외래 가서 신생아 비뇨기과라든가 아니면 소아과 가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8번째는 이제 대처문이죠. 이 대처문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구멍인데 아기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인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자생력이 커지면 이게 닫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닫히고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이 계속 아기가 평상시에 이 대처문 쪽에 하루 뭐 어제 이 정도면 이게 닫혀야 되는데 왜 안 닫히고 있지 않은 시점이 있어요. 생후 한 달이 지나면서도 관심 있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생아 때 그게 그대로 몇 달까지 가는 느낌이야. 뭔가 닫혀진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체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기가 보채거나 울지 않고 열이 뜨지 않아도 이 대처문이 닫히지 않는 거는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9번째 이제 배꼽이죠. 배꼽은 저번 주 교육 때 제가 조금 자세히 다뤘을 거예요. 이 배꼽도 어제는 배꼽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피가 조금 묻어나는 것 같고 배꼽 주위가 좀 빨개지는 것 같고 이 빨개지는 부위는 뭔가 염증 증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때 빨리 소독을 잘 해주면 이게 없어질 수 있지만 이걸 놓쳤을 경우는 당연히 뭐가 뜨겠어요? 열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구멍에 나오는 이물질만 잘 관찰해서 초기 때 열이 뜨지 않을 정도 그 전 단계에서 어머님이 충분히 관리해 준다면 아기가 덜 힘들고 그리고 아기들도 좀 더 힘들지 않게 이런 것들 자세히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머님이 좀 자세히 관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애기 기저귀 갈 때라던가 아니면은 얼굴 씻어줄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트림 시킬 때라든가 이랬을 때 토하는 거, 뭐 엉덩이 나오는 거, 콧물 나는 거, 눈곱 끼는 거 여러 가지 등등의 상황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냥 아기는 그냥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관찰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외에 어머님이 정말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열이라고 했죠. 열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열이 뜨는데 열이 뜨기 전에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열이 뜬다고 봐야 되느냐 이게 기초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들마다 자기 체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36도, 5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열이 원래 몸 자체에서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37도가 자기 온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체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6도 자기 체온인 아이가 보통 37도 사고가 넘어가면 이걸 미열이라고 하죠. 왜? 정상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에. 근데 37도가 자기 체온인 여기가 37도 2부 3부예요. 열이 뜨나요? 이건 정상 체온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37도 좀 열이 있는 애 자체가 아파서 열이 있는 게 원래 열이 많은 애들 있죠. 이 37도의
기초체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최소한 37도 5부가 돼야지 미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36도 5부, 36도 아이 같은 경우는 37도 3, 4부가 돼야지 미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아이의 고열이 됐을 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열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상처럼에서 몇 도예요? 38도 이상 우리가 고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각한 열은 40도죠. 신생아 영아 아이 같은 경우는 40도까지 떴을 때는 이제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전 단계 38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7도 열이 많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한 38도 4부 정도 요때까지 가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기가 열이 뜨고 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열이 뜨고 있을 때 미리 어머님이 빨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열이 다 난 상태에서 체크하는 거하고 미열이 떴을 때 체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게 예전에는 제가 수유 패드 얼려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능적인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톰하게 솜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적셔서 조금 냉동시켜 놨거든요, 미리서. 그래서 비닐 같은 데다가 뭐 당장 비닐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지퍼백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유 패드에는 넣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얼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개를 얼린 냉팩을 준비해 주시면 아기가 열이 뜰 때 머리 뒤쪽하고 등 뒤에다가 이렇게 조금 대주시면 아기들 자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냉팩을 언제 사용해 주시면 되냐면 미열이 뜨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열이 뜨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아기가 36도인데 6시에 아기가 일어나서 기초체온은 어떻게 재주시면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온도를 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잰 시간을 일주일 동안 지켜봤을 때 평균 온도가 나오는 걸 보시면 이 아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엄마가 온도를 쟀는데 36도예요. 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 쟀더니 36도 4부가 나왔고 또 그 다음 날도 했더니 또 36도 2부가 나왔고 그럼 이 아이는 기초체온이 36도 전후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요거를 파악을 하는 거는 자, 아침에 36도, 죄송합니다. 자, 36도 4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열을 줬더니 얘가 37도 2부가 나왔어요. 자, 어때요? 좀 미열이 뜨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이 좀 올라가니 2단계에서 뭐가 들어요? 이 냉팩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팩을 아기 머리 뒤쪽이라던가 등, 물론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많아요. 옷을 벗겨서 미온수 씻어준다거나. 근데 막상 아기가 열이 뜨면 아기를 옷 벗기고 미온수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냉팩,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냉팩을 먼저 대주고 이렇게 미리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밀적으로 어머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 계속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6시에 일어나서 37도 2부가 됐기 때문에 어제보다 올라갔잖아요. 자기 체온보다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8시에 또 재봐야 되는 거예요. 재보니까 37도 6부야.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계속 이때 냉팩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이렇게 냉팩을 해도 거의 이겨내요. 특히 어쩔 때, 접종했을 때, 예방접종하게 되면 애들이 가끔씩 열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방법을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접종 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 냉팩을 해줘도 계속적으로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쟀을 때 어제 비교했을 때 올라갔고 또 8시 됐을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10시 쟀더니 자 37도 또 4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기가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는 어머니 병원을 갈 필요가 없고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37도 8부야. 그러면은 결국 뭔가 열이 침입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기 내부적으로 뭔가 염증이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염증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내수남염. 위험하죠? 놓치면.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경우도 안 보인다겠죠? 중이염. 콧물이라든가 기침 이렇게 막 하게 되는 어머니 감기 걸렸나 보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이염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이염이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치료받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 장염. 장이 염증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토하고 지르는 거 초기 때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그걸 어머니 놓치면 이제 장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도염 같은 경우도 요로 감염 같은 경우. 요로 감염 같은 경우도 목욕시킬 때 조금 자세히 봤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이 뜨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펙션,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증 전 단계에서는 적당한 소독과 처치로 좋아질 수 있고 약물 치료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항생제요법이라든가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7도 8도면 이때 어머님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보니까 계속적으로 열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면 요 상태로 가게 되면 5호가 되면 38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원래 이제 병원을 가야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빨리 아기 아빠랑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해놔야 돼. 왜? 미리서부터 밤에 응급실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엄마가 아침부터 체크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되면은 열이 많이 올라가서 이때 시간에 병원을 가야 될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견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때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미리 해줘서 아기가 조금씩 좀 열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준다면 아버님도 어때요? 저녁 약속을 안 잡고 미리 준비하고 오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 열 체크를 안 하고 그대로 갑자기 코일 뜬 상태에서 넘어가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관심 있게 아침 첫 스타트 기초치료를 재가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면 새벽에 밤에 아기를 안고 병원 갈 일은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 사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엄마의 세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관리해 주시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일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육을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